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캡틴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누적되어 왔던 콜옵션 물량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 물량이 12월, 1월까지 이어서 롤오버가 돼서 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시장이 또 내일이면 모레면 또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라고 단기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뭔가 확정을 지으려면 뭔가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시장 흐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슈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리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게리 겐슬러 사임과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리플이 SEC로부터 소송을 계속해서 당해왔고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제재가 많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들려왔습니다.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에는 소송 때문에 상당히 그 가치를 부각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게리 겐슬러에 대한 사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리플에게는 단발성이라도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또한 미국 18개 주가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만큼 이 리플에 대한 상승 압력이 계속해서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제로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이 고래들이 언제부터 물량을 확보하기 시작을 했고 현재 그 단가 구간 그리고 이 모아갔던 물량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온체인 데이터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이 하얀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하얀색 선이 꺾이는 시점부터 그리고 다시 증가하는 시점까지 우리가 이렇게 현재 시점까지의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표와 같이 봐야 되는 게 이 빨간색 봉입니다. 이 빨간색 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점이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색 봉은 에이지 컨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갑과 지갑 간의 물량이 대량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갑과 지갑 간의 물량 이동이다. 즉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단순하게 이 봉이 크게 나타난다고 해서 손바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거를 확신을 갖고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하얀색 선입니다. 이 하얀색 선은 민코인 에이지라고 해서 이것도 기간별로 나누게 되는데 현재 보시는 이 하얀 선은 민코인 에이지 2년짜리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 22년 말이죠. 22년 12월이면 정확하게 2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 보유 기간 어떻게 보면 이 리플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현재 보유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이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코인 에이지가 하얀색 선이 쭉 떨어지게 되죠. 이거는 쉽게 말을 해서 이제까지 들고 있던 물량들이 전부 다른 지갑으로 이동이 됐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지 컨슘이 있었던 이 봉과 상당 부분이 이 기간이 겹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간이 바로 손바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민코인 에이지가 보유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최근 급등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보유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들은 결국 뭐가 될까요? 물량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제까지 모아갔던 물량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민코인 에이지가 쭉 하방으로 떨어질 때는 오히려 큰 상승력이 나온다. 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흐름들만 보시더라도 민코인 에이지가 어느 정도 하락하는 시점에 맞춰서 에이지 컨슘이 늘어나고 이 구간별로 해서 손바뀜이 대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자, 상승하고 나서부터 1차 상승 이후에는 이 변화가 없습니다. 민코인 에이지는 쭉쭉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죠. 반면에 하락이 나옴에도 민코인 에이지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상승 이전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 차례 꺾이게 되고요. 그리고 큰 급등이 나왔을 때 물량을 대량으로 이동시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고점에서 손바뀜이 아닌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확실하게 보여드리면 이 하얀색 선이 꺾이는 시점부터 해서 상승 파동이 제대로 크게 나오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과거에 또 2017년도만 보시더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를 보시게 되시면 마찬가지로 꺾여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량을 덜 털었기 때문이고, 물량을 현재 위치에서 이제까지 모아갔던 물량의 절반 이상이 털렸을 때가 바로 리플의 고점 구간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아직은 물량을 최대한 또 많은 물량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리플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우리가 높게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 노란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빨간색 봉과 그리고 하얀색 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노란색 선, 이 가운데 선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두 가지 선이 맞닿는 구간들이 바로 고래들의 손익분기점, 마찬가지로 이제 평균 매입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은 현재 주봉인데요. 이 평균 매입가 구간, 자, 첫 번째 1번 구간으로 볼 수 있는 이 구간의 평균 매입 가격은 바로 급등 이후에 23년 당시 저점을 찍었던 구간이 바로 여기가 평균 매입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평균 매입가 구간들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더 시세를 주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얀색 선 구간들 쭉 올라가는 구간이 보이시죠? 자, 이 조정 구간에서 싼 가격에 고래들이 매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락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평균 매입가 구간이 형성이 되는데 다시 회복해주는 흐름들이고요. 그리고 내려갔을 때도 보시게 되시면 중간중간에 물량이 대량으로 늘어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 1번 구간이 이제 평균 단가였다면, 두 번째는 2번 구간, 세 번째는 이 3번 구간이 바로 평균 매입가 구간입니다. 그리고 최근 급등했을 때도 평균 매입가 구간, 이 4번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매번 평균 매입가 구간이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매입량이 늘어나고 어느 가격대에서 매입을 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단가 구간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까지 2년간 모아왔던 고래들이 현재는 털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만 가지고도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10억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총 리플 보유량입니다. 자, 쉽게 말을 해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모아가던 고래들이 현재 보유량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보시게 되시면 최근 급등하게 되면서 물량을 정리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쭉 떨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물량을 다른 지갑, 이제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서 이렇게 물량을 정리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물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정리되는 시점이 거의 고점에 형성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래들의 매도벽과 매수벽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하단 매수벽은 0.7달러 구간입니다. 업비트로 한번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0.7달러 구간이면 현재 약 10% 하락 구간에 매수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라는 부분들이죠. 위로의 매도벽은 결국에는 현 위치에서 또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현 위치에서 1차 매도벽은 15% 상승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 위로는 27% 상승 구간이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대략 14에서 15%, 그리고 2차적으로는 26% 정도, 27%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위치 0.686 위치 구간들마저 이탈을 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바로바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지갑 분석과 그리고 앞으로 고래들이 또 얼마나 더 털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방 들어오셔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추천드렸던 이런 코인들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 또 바닥에서 잡아서 수익도 많이 냈는데, 일단 옵션 만기 이후의 흐름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후의 흐름들을 또 보면서 좋은 코인들 추천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전략을 갖고 볼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